자, 여기까지 앞으로 전달해 주세요. 이름 써 주시고요. 전달. 전달. 자, 틈틈이 선생님 채점해서 드릴 테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얘들아 이제는 우리 2차 함수로 들어가자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의 내용들은 중학교 때 했던 그냥 요 정도는 복습을 한 번만 해야 하나요? 왜 많이 나오나? 요 정도는 그냥 복습하자. 일단은 주어진 2차 함수가 범위가 없을 때에는 완전 제곱식 꼴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A가 양수면 저 그래프는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면서 P, Q를 찍으면서 P, Q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그지? 꼭지점으로 하면서 최소값을 Q로 갖게 되고, X는 P가 무엇이 되고 축의 방정식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A가 음수가 되면 저런 꼴로 표현하였을 때 꼭지점이 P, Q가 되고, 여기에서의 Q의 값은 이제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의 값을 의미하고, 얘도 또한 축을 의미하고, 그 축이라고 하는 건 2차 함수의 성질이 이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좌우 대칭돼. 그래서 이 축이라는 것은 대칭축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저런 기본적인 것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알고서 문제 자체에 조금만 적용시켜보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초반에는 또 뭐, 근데 우리 있잖아 얘들아, 2차 방정식 알죠? 이런 것도 하나만 얘기할까? 우리가 이러잖아.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의 더하기 C. 만약에 이거의 A의 값이 0이 아니라면 이 식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항식이라고 해.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다항식을 이쁘게 내림차순 정리도 해봤고, 그리고 뭐 동류항끼리 더해도 받고 빼도 받고 곱해도 받고 나누어도 받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게 다 문자거든. 그럼 이 전체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숫자란 말이야. 그런데 그 숫자가 A, B, C는 보통 고정된 숫자라고 해서 상수라고 하고, X는 변수라고 준다고. 그래서 무슨 개념이 등장하게 되냐면 함수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래. A, B, C는 고정됐어. 그럼 내가 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숫자를 넣었을 때 이 다항식이 0이 될 수도 있고, 다항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다항식이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 다항식의 값을 겁나 많은 값들로 표현해서 미지수로 또 하나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다항식이 방정식도 되고 부등식도 되고 함수도 되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함수를 문제 풀 때, 아니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부등식 관점에서 풀 때 어려우면 함수의 관점으로 그려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때도 있고, 방정식으로 풀 때 너무 좀 복잡하면 그래프 그려서 해주면 조금 더 편할 때도 있고. 이해돼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상하 공수 1, 2에서 몇
개 단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항식도 사실은 함수고 방정식도 함수고 부등식도 함수고 함수는 그냥 함수고 그래서 공수 1, 2에서 계속 연습하는 건 뭐야? 함수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함수가 약해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안 돼.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함수인데 선생님 저는 이런 건 잘하는데 방정식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함수는 약해. 아니야. 그럼 함수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 똑같은 거거든 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같은 의미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보통 2차 방정식에서는 3차 방정식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는데 1차 방정식에서도 그런 용어가 없는데 2차 방정식에서는 그런 용어가 있어. 그런 용어가 뭐냐면 판별식이라는 용어가 있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뭐 0보다 서로 다른 부실근, 뭐 허근 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 그 용어들을 선생님이 지금 이 2차 함수에서도 겁나 많이 사용을 할 거야. 왜냐면 지금 이 문제를 봐봐. 필수에게 1번을 보잖아. y는 x의 3x의 제곱에 y는 3의 x제곱에 더하기 ax의 더하기 b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냈거든. 이렇게 나타났거든. y의 값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서상이잖아. 함수는 방정식이면 x값 하나만 있는데 이게 부등식이어도 x값 하나만 있는데 함수는 안 그래. 짝꿍이 있어. x랑 y랑 짝꿍이 돼서 점을 찍더라도 x, y 한 쌍의 좌표를 찾아서 찍어낸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건 순서상으로 쓰여져 있는 거고 순서상에서 왼쪽 좌표를 x, 오른쪽 좌표를 y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x좌표는 y고 3인데 y좌표는 둘 다 0이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러한 2차 함수에서 저러한 2차 함수에서 y의 값을 얼마 놓고 0이라고 놓고서 푼 거야. 그러면 y가 0이 된 거니까 사실은 우린 누굴 푼 거야? 요 2차 방정식을 푼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많은데 왜 안 써줘?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서 풀어가지고 근을 구했을 때 그 근이 마이하고 3이야 라고 얘기해. 이게 요 밑줄 친 방정식에서는 근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될 거고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무엇으로 쓰일 거냐면 x절편이라는 용어로 쓰일 거야. x절편이라는 용어로 쓰일 거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이제 방정식에서 근이야 라고 하는 것과 함수에서 절편이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same 같은 말이라고 하면 돼. same 같다라는 거잖아. 같다. 야 근 구해봐. 그러면 x절편 구하라는 얘기고 x절편 구했어. 그럼 근 구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요 2차 방정식에서는 근에 대해서 따질 게 많아. 근이 두실근이야, 근이 한근인데 중근이야, 근이 두허근이야,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근과 배수와의 관계야, 근의 공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봐라. 이제 내가 여기에서 2차 함수인데 갑자기 이런 용어를 쓸 거야. 자,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 그랬어. 그러면 두 x절편의 합이 뭐야? 두 근의 합이 뭐야? 1, 2야 라고 하고 너는 마이너스 3분의 a야 라고 다가 쓸 거야. 이래도 전혀 이상한 게 없는 거야. 왜? 방정식이나 함수나 똑같거든. 근데 얘가 2차 방정식이고 x절편이니까 근이니까 이렇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선생님 무서워요. 그거는 괴수라고 그랬지. 이 개수랑 괴수랑은 다르다. 괴수는 몬스터, 개수는 개수. 그래서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여기서는 두근의 곱이 마육이거든. 그 마육이 3분의 b가 되는. 이렇게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의 용어를 써도 따라와야지. 아, 선생님 저렇게 얘기하는 게 방정식 함수가 같으니까 이런 용어를 쓰시는구나. 전혀 어색함 없어 라고 해야지. 선생님 잠깐만요.
함수인데 왜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방정식에서의 근, 함수에서의 절편 같은 말. 2차 함수 방정식으로 바뀌어 내가 2차 방정식의 용어 써도 어색한 거 없어. 이해됐죠? 오케이. 됐어. 필수예제 원탱 끝났고 두탱이야. 자, 이것도 봐. 필수예제 두탱이. 아예 x절편하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이야.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다고? x축과 만나는 점을 절편. 떡 이름 중에 절편이라는 떡이 있는데 요새도 있지. 떡이 우리나라 건 아닌 거 알죠? 아니에요. 몽골. 원나라인가? 몽골인가? 몽골 맞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바뀐 게 떡이 우리나라 건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안 그래. 그리고 몽골에 가면 되게 유명한 사냥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 있냐면 매를 이용한 사냥 방법이 있어. 그 매를 이용한 사냥 방법은 누구 나라 건데요? 그건 또 뭐 누구 나라 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거지. 우리나라. 고려인가? 고려 쪽일 거다. 고려에 그래서 고려에 걔네들이 쳐들어왔잖아. 몽골이. 그래 와서 이제 떡을 먹는 걸 알려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막 떡을 막 먹으면서 그 떡 만드는 게 꼭 우리나라 것처럼 돼버렸고 우리 사람들 고려 사람들이 이렇게 매 사냥하는 걸 보고 멋있어서 그 매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몽골에 가서 이게 전파가 된 건데 그건 꼭 왠지 또 몽골 쪽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용어도 있어. 시치미 떼지 마 이런 얘기 있어. 시치미. 그 시치미가 뭐게? 매꼬리의 이름표. 이 매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이름표 같은 거거든. 그런데 그 시치미를 떼면 이제 이 주인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매가 흔했다 이런 얘기거든. 시치미 떼서 막 훔쳐갈 정도로 흔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얘기 왜 그래? 바빠 죽겠는데? 절편 따위가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 아니 나 그 절편 좋아하는데 이 얘기하는 거. 찍어 먹으면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가래떡처럼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 그래서 봐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x절편이 몇 개야? 그럼 x절편하고 뭐랑 같은 말?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놓고 봤을 때 x제곱에 마이 x에 더하기 a제곱 마3a 더하기 6이 0이라고 할 때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 2개. 판별식 a제곱 마a제곱 마3 a 더하기 6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맞니? 풀어봐. 풀어봐봐요. 내가 빨리 집중해야지. 하나하나 집중해야지. 네, 선생님. 응? 항상 쓰시는 저 D하고 O가 숫자 4가 4분의 D. 짝수 판별식이라는 얘기죠. 짝수 판별식이 4분의 D라고 해요. 자, 다 됐니?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필수 예제 3번. 이것도 보면 이제 사실은 그런 용어가 너희들하고 지나가죠.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서의 위치관계야 라고 하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뜻해. 위치관계야 라고 하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뜻해.
그런데 지금은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 수 있어? 2개일 수 있고 또 교점의 개수는 1개일 수 있고 또 교점의 개수는 하나도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교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걸로 예를 들면 이 점이 A고 이 점이 B고 fx가 직선이고 gx가 2차 함수야 라고 하면 저 교점은 직선 위에도 있고 곡선 위에도 있어. 그치? 그러면 직선에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하고 곡선에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돼. 그렇단 얘기는 직선에도 대입하고 곡선에도 대입하고 성립한다는 얘기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무엇이다라는 이야기야? 해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교점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선생님 교점인데 또 방정식이 왜 나와요? 나와도 돼. 함수, 방정식, 다항식, 부등식 다 그냥 똑같은 아이들이야. 이해되죠? 뭔 소리인지. 그래서 위치관계라고 하는 건 교점의 개수를 뜻하고 교점이라고 하는 건 연립방정식의 해를 뜻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 밑에는 0보다 크다 D가 판별식을 갖다 쓰고 0과 같다 D가 판별식을 갖다 쓰고 0보다 작다 D가 판별식을 갖다 썼어. 이게 왜 그러냐면 gx가 2차 함수인 거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고 g가 아니라 fx는 1차 함수인 거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연립해 라고 하면 둘 다yy니까 yy 이 gx도 y 값이고 fx도 y의 값이고 그러면 연립해서 푸는 방법은 가감법 또는 대입법. 여기서는 대입법이 훨 낫겠네. 그래서 내가 얘를 ax의 제곱의 bx의 c에서 mx 마이너스 n은 0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때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으로 만들어지느냐?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지지. 그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 그지? 그럼 진짜 교점을 구하려면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고 인수분해 안 되면 무슨 공식 갖다 쓰면 돼? 근해 공식 갖다 쓰면 되지. 왜? 2차니까. 그지? 그리고 근해 개수가 교점의 개수인 거니까 저렇게 교점이 두 개면 서로 다른 두 교점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화야지. 그지? 아니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아니, 나는 아는데 왜 나 혼자만 얘기를 하고 애들이 듣기만 해도 되지. 그래도 대답은 같이 해주면 좋지. 그치 예준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때는 뭐야? D가 0이면 중근. 그럼 중근이 아니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안중근. 얘기 안 했어. 안중근. 이거 얘기 안 했어. 안중근. 좀 했으면 니네 815인데 안중근 얘기 안 했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물어본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중근 아니면 안중근이야? 그냥 한번 위에 안중근은 잘 떠올리려고. 자 됐어. 그래서 판별식이 0이야. 이때는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그럼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런 용어를 언제든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에서도 갖다 쓸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랬더니 이거 봐라. 선생님 여기
이 둘의 교점의 x좌표가 2, 4예요. A는요, B는요. 너무 작지만 사실은 이 교점은 얘랑 얘를 연립해서 이 방정식을 푼 거야. 그래서 교점을 구할 때는 x좌표를 먼저 구해주고 난 다음에 대입해서 y 값을 구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요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누가 나왔다고? 2하고 4가 나왔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이잖아. A, B 어떻게 구할래? 대입해서 연립할래? 아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쓸래. 그래도 상관없어. 2차 방정식이니까. 이해되죠? 투입. 자, 또 그 다음 N은 필수 예제 4번이야. 얘도 또 똑같잖아. 아, 이번에는 얘가 서로 다른 부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아, 그럼 연립했을 때, 아니 위치 관계가 요런 꼴이잖아. 그럼 연립했을 때 근이 몇 개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또 연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니까. 가감법이냐 대입법이냐인데 x제곱 마사 x잖아. 대입법 x제곱 마사 x랑 x 더하기 k가 같아. 이게 무슨 근이라고? 서다두. 서로 다른 부실근. 그러면 판별식이 여기서의 판별식이 0보단 어때야 돼? 커야 돼. 판별식 쓰려면 왼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이런 꼴에서 판별식 쓰면 되죠? 투입. 풀어보십시오. 됐니? 자, 우주야, 상우야, 민지야, 현누가, 유진아, 유리마, 민규야, 예준아, 승준아, 헌재야, 민구야. 자, 그러면 이거 다음 시간까지 조금 고초와 주시는 것까지 숙제이고요. 자,
답 한번 불러드리면 1번에는 2, 2에는 A, 2, B, 마 4, 3에는 마 3 이상 1 미만 또는 1 초과, 마 3 이상 1 미만 또는 1 초과. 내가 채점한 것 중에 혹시 잘못된 거 있니? 없죠? 없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필수 예제 5번을 볼게요. 이것도 보면 저 2차 함수가 있는데 저 1차 함수에 기울기가 얼마짜리래? 3짜리래. 그러면 n값은 그냥 대놓고 알려준 거 아닌가? 그죠? y는 mx 더하기 n에서 m의 값이 기울기잖아. 그죠? 그 기울기 알려준 거니까 m은 대놓고 3이야 라고 알려줬고, 또 한 번 더 이걸 x제곱 더하기 1이랑 3x 더하기 n이랑 연립했더니 접해요 라고 되어져 있잖아. 접해요 이렇게. 그러면 판별식 x제곱 마 3x 1 마이너스 n이 0이에요. 일 때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그지? 풀어보십시오. 조심스럽게 필수예제 6번은 너희들에게 맡겨볼까?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필수예제 6번은 이렇잖아.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인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하고 4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x제곱 마이 x 더하기 a는 bx 더하기 2인데 이 방정식의 근이 마1과 4라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지? 그러면 a 값하고 b 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편할까? 근계수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이해되죠? 한번 지금 봐요 풀어봐요. 우주야 왜 안 해? 한번 해봐 빨리. 응. 아니 이 사람 이거 전화하는데? 아 우주 좀 봐야 되는데. 토요일에 시간 비워놔 이거지. 응. 아니 2시 이후에. 안 돼. 무슨 수업 있어? 몇 시에? 그거 빼. 과외를 바꿔. 안 돼. 야, 돼. 과외인데 뭐. 1대1인데. 스케줄 애교 떨면 돼. 이제. 선생님, 바꿔줘요. 수학 좀 할게요. 남자애가 알겠지? 웬만하면 토요일 날 좀 보자. 2시 20분에. 과외가? 1시간만 내줘. 안 돼? 그러면 너 일찍 와. 일찍 와서 2시 20분부터 나랑 하면 되잖아. 1시간만이라도 하고 가면 되잖아. 집 어디야 여기서? 멀어? 안 멀어? 그러면 1시간만 하고 가자. 내가 이렇게 우종 토요일 1시 반에 1시에 와. 토요일 날. 이해되죠? 토요일 1시에 와서 선생님이 아니야 12시에 와. 토요일 12시 12시에 와서 2시 10분에 선생님이 보내줄게. 그러면 가면 되지. 아니다 3시까지라고?
그건 어디구나. 토요일 날 3시 반이라 그랬지? 12시에 와서 12시에 와서 3시 10분에 보내줄게. 나라는 2시 20분부터 고강을 조금 하는 거야. 같이 문제를. 근데 그 전에 와서 문제를 미리 풀고 있어요. 알겠지? 이거 엄마한테 보낼게. 오케이. 자, 또 그럼 A값 얼마 나와? 상우야, A값 얼마? 안 했어. A값 얼마 나왔어? 이거 왼쪽으로 넘겼다? 그치?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려면 이렇게 되고 마이x고 마비니까 2 플러스 bx 이거 a죠? a 마이너스 2는 0이거든. 그거의 근이 마일과 4잖아. 두 근의 합이 3이야. 그게 얼마야? 그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거든? 그래. 왜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는지 여기서 뭐 헷갈릴 거 뭐 있어? 두 근의 합이 3이야. 그지? 그거 얼마야? 어? 이거의 합이 3. 그지?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요. (1분의) 그지? 이게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이거니까 얘가 바로 3인 거고. 두 근의 곱은이라고 하면 곱이 알파분의 a분의 c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야? a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b값하고 a값하고 그냥 쉽게 배웠어. 이해되죠, 분들이? 그지? 요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A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B는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필수예제 7번이 심화학습이잖아. 넘어가. 안 넘어가도 돼. 이거 우리 겁나 쉽게 많이 했네. 안 넘어가. 이거 그냥 해. 자, fx가 그림과 같대. 자, 그림의 x절편 얼마야?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이게 무슨 심화학습이야? 이 방정식의 근이 1하고 5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f(2x-1은 0에 두 근의 뭘 구하래? 합은? 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근은 누가 근이야? 이게 근인 거지. 근데 같은 규칙이니까 2x-1이 1이거나 5거나 이런 거잖아. 이해돼? 무슨 소린지? 2x-1, 이 f에 x가 1하고 5면 2x-1이 1하고 5겠지. 그럼 x는 얼마야? 1이거나 3이거나 이거야. 그냥 두 개 더 해라 그랬으니까 4. 밑에 건 숙제는 아니야. 풀 사람은 풀고 안 하셔도 돼. 일단 심화학습까지는. 우리 그러면 이제 몇 번이야? 이 절대값 이것도 하지 마 지금. 아니 진짜로 절대값 안 해도 돼. 이거 공수 2에서 나오는 거야. 공수 2에 가면 지금은 공수 1이잖아. 공수 2에 가면 우리가 합성함수도 할 거고 절대값 포함한 함수들 다 배울 거거든. 근데 굳이 지금 우리가 공수 1 진도 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공수 2까지 지금 할 필요가 없어. 공수 1만 해. 공수 2에 이거 나옵니다. 알겠죠? 공수 2에
나옵니다. 좋았어. 이제 그러면 필구로 들어갈 건데 얘들아 우리 최대값 최소값이야. 함수에서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라고 하면 최대값 최소값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맞아. 최대 최소가 제일로 중요하죠. 최대 최소가 중요해. 근데 그 최대 최소가 사실은 별게 아니야. 뭐냐면 최대 최소는 이 앞에 최대값 최소값 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저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 뭐가 생략되어져 있냐면 치역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 선생님 치약이요? 아니야. 치약은 치카치카 할 때 쓰는 거. 민구 선생님 좀 약간 좀 까는 리액션이다. 그래. 막 이러네. 치약은 아침에 쓰는 거고, 치역은 함수의 용어인데 이 치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함수값이라는 용어고 함수값이라는 용어이고 또는 y값이라는 용어야. 그래서 우리가 순서쌍을 함수라고 하는 건 순서쌍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주고 점을 찍고 점이 무수히 많이 찍혀서 선이 되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꼴이고 1차 함수는 이렇고 3차 함수는 나중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고 그러니까 선들의 모임이거든. 근데 점들의 모임인데 그 점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순서쌍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서쌍을 우리가 x, y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이 대입되어지는 x 값을 우리 이것도 사실은 공수2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 이 i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때 얻어진 i를 치역이라고 해. 얘가 함수값, y값, 치역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뭐 식 자체만으로도 딱 보고 얘는 이게 최대네 라고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린다. 그리고 나서 뭘 찾는 거냐면 점은 말이야. 점은 이 순서쌍에 의해서 점은 이렇게 찍혔을 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두 가지로 비교해서 A는 B보다 왼쪽에 있어 이렇게 또는 B는 A보다 오른쪽에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건 누구를 뜻해? 좌우의 위치를 뜻해. X값의 크기를 이야기해. A보다 B가 오른쪽에 있어 라고 하면 정의역 X는 B가 더 커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그런데 보니까 A가 B보다 높아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B는 A보다 낮아 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 그건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Y의 값을 비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치역의 최대값의 최소값, 치역은 함수값 Y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치역이 최대가 되려면 함수값이 최대가 되려면 Y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무슨 점이어야 되냐면 제일 높은 점이어야 돼. 높은 점의 Y값을 보고 우리가 최대의 값이야
이 함수에서 최대의 값이야 라고 얘기하고 맥시멈 값이라고 해서 라지 M을 써. 이해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낮은 점을 찾았어. 낮은 점의 y값을 찾게 되면 그걸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하고 미니멈하고 스몰 m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딱 이 두 가지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1차 함수 같은 것을 놓고 보면 1차 함수 같은 놈을 놓고 보면 y는 x의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래놓고 최대는? 이라고 물어봤어. 최소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때 우리는 최대가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구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돼. 왜냐면 내가 이 공간적인 관계상, 이 평면적인 관계상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린 거지 사실은 y는 x라고 하는 건 뭐야? 직선인 거잖아. 직선은 계속 뻗어나가는 거잖아. 그럼 제일 위의 점을 특정 지울 수가 없잖아. 특정 지울 수가 없는데 선생님 계속 가볼까요? 계속 가요? 뭐 하러 가? 특정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얘는 아주 큰 값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최대가 없어. 마찬가지로 얘도 최소는 없어. 그래서 이러한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의 범위를 줬어. 1부터 3까지야 라고 하는 정의역, 위치를 결정해 줬어. 딱 너는 여기 1에서부터 3이라는 이 오른쪽까지만 x값을 넣어봐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게 될 거야. 이러한 위의 값들은 아래의 값들은 없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제일 위의 점을 찾을 수가 있어. 어디야? 여기야. 이 점의 좌표가 3,3 마이 갓술라. 깜짝이야. 최대값 3,3이라고 쓰고 얘를 3,3이라고 쓰고 이 점의 무슨 값을? y의 값을 최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점을 찾았더니 b라고 하면 1,1이고 이 y 값을 최소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그러면 이건 뭐? 2차 함수를 보면 모양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거나 라고 한다고 그랬어. 근데 이 2차 함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범위가, 정의역의 범위가 안 주어질 수도 있고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질 수도 있어. 근데 아까 1차 함수랑은 조금 다르게 정의역의 범위가 없어도 얘는 이런 아볼이면 제일 밑에 점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런 점들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꼭지점이라고 불러. 제일 위의 점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런 점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꼭지점이라고 불러. 그리고 아볼일 때는 이 꼭지점보다 더 밑에 있는 점이 없어. 맞잖아. 얘보다 더 밑에 있는 점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제일 낮은 점이야. 그러면 이 점의 y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야. 위로 볼록이면 이 점보다 더 높은 점이 없어. 그러면 얘가 제일 높은 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의 y값이 최대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봐. 이 필수예제 9번에 말이야 얘들아. 이거 어디 눈 씻고 찾아봐도 정의역의 범위는 없어. 근데 x제곱의 개수는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x가 3일 때 최소값을 가져라는 걸 알려줬어. 그러면 저건 뭘 알려준 걸까?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준 거지.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거지. 아, 내가 너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이거에서 제일 밑에 점인데 그때 x의 값은 3이고 그때의 y의 값이 마사야. 왜냐면 최대야 최소야 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y 값을 이야기한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목 한번 축이고 그러면 저 얘를 어떻게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잠깐 이야기했던 거죠. 이렇게 y는 x제곱의 개수로 묶어내고 이렇게 이런 형태를 보고 아주 표준적인 형태다.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표준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탠다드 브라더라고 불러. 표준형 스탠다드 브라더. 되게 진지하게 고개 끄덕인 애들은 뭐지? 나도 놀리는 건가? 스탠다드 브라더 표준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표준형은 이렇게 딱 하고 보이는 순간 꼭지점이 뭐라고? P, Q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지점이 3,-3인데 여기에서는 x제곱의 개수를 1로 준 거니까 내가 얘를 y는 x-3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써낼 수 있어야 되고 너를 전개하면 얘랑 똑같이 생겨야 되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전개하게 되면 x제곱에 마육 x에 더하기 9 빼기 4니까 더하기 5. 얘는 사실은 이곳에서 이곳 내려가는 건 연습할 필요는 없는데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주어야 돼?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도 많이 했을 거야. 이해되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보면 마이A가 마육이니까 A의 값은 3이 될 거고 B의 값은 5가 될 거야. 홍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홍이 냉 이거나 그러니? 아니죠? 노크 소리 들렸지 지금? 아니야? 나 내일 병원 가봐. 내일 병원 가봐.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나 어디 아픈가? 코로나야? 나 누구한테 올랐나 봐. 저희는 코로나 없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했던 사람 손 들어봐. 없어? 모르고 지나가는 걸 거야. 난 컨디션이 약간 좀 갱년기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좀 이렇게 살면 모를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좀 그래. 좀 삶의 회의가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인가? 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애들 키울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 애들 키울 때까지가 한 10년이 넘는데 그냥 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운동이나 좀 하고 텔레비 보고 난 그런 게 제일 좋은데 좀 그래. 자 필수예제 10번이야. 이것도 이제 이런 거 별표 쳐봐. 요 유형에서 이제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렵게도 바뀔 수 있고 그나마 이제 뭐 좀 쉽게도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불닭볶음면 맵기로 따지자면 순한 맛 정도? 아주 순한 맛 말고 그냥 조금 순한 맛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fx가 k만 없으면 진짜 완벽한 그래프잖아. 그냥 딱하니 그냥 완벽하게 끝나버리는데 k가 살짝 껴있어. 근데 있잖아 얘들아, 우리 이거 잘 보면 우리 그래 이런 거 하나는 외워놓을까? fx라는 2차 함수가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의
더하기 C인데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잖아. A로 끄집어내면 X제곱에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 어쩌고저쩌고로 바뀌어. 이 뒤에까지 외울 필요는 없거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때 꼭지점의 좌표는 이 밑에 게 스탠다드 브라더니까 얘 가지고 꼭지점을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것까지 다 외우고 싶진 않아. 그렇게까지 외우고 싶진 않고 뭐만 캐치해내고 싶냐면 요거만 좀 잡아내고 싶은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꼭지점의 X좌표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대칭축이라고 한다고. 대칭축. 그래가지고 요 상태에서 우리는 요 상태에서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래서 이 얘기 안 해줬어? 어떤 애가 조금 수학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조금 뭔가 공부를 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했어. 근데 그때가 아마 추석이었을 거야. 왜냐면 내가 큰 댁에 가 있었으니까. 얘기 안 했어, 얘기? 얘가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차함수 좀 변형된 문제여가지고 축구해봐. 그랬어 내가. 축구해봐.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축구요? 내가 축을 구해봐라는 건데 축구해봐. 그랬더니 축구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얘는 진짜 공 들고 나가서 축구하면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는데. 네. 죄송합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십시오. 축구요? 그래서 내가 농담한 거 아니냐고?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그냥 농담 아니고 진심이었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제 사진 축구가 아니고 축구를 구해보라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알았는데 축이 이게 축이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두 분의 합과 비슷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마이A분의 B가 축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축을 이렇게 공식을 안 해도 할 수는 있지만 저기서 보면 축이 X는 2야 라고 반드시 구해지잖아. 이게 구해지면 축이 구해지면 문제 자체가 되게 이주해져. 이주해진다. 근데 이제 이게 순한 맛이라고 했는데 축은 구해지니까 이게 순한 맛이고 축이 안 구해지면 그러면 조금 복잡해져. 축이 왼쪽에 있냐 가운데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렇게 좀 복잡해지거든. 어쨌든 이러한 상태에서 이 범위가 1부터 1 이상이야? 1 이상 5 이하거든.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말이야.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축이 이렇게 있는데 K값 때문에 정확한 꼭지점은 못 구해. 그런데 항상 축과 꼭지점은 같은 위치에 존재해. 같은 위치. 높이가 아니라 위치. X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야. 같은 위치. 좌우에서 여기 위에 꼭지점이 있어야만 돼. 안 그러면 이건 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어디쯤 있어요? 몰라. 그냥 여기쯤 있다 치지 못해. 그럼 녹화했지 누가? 다른 거 그냥 때린 거 아니에요? SOS 한번 적었어. 그래서 진짜로 위험한가? 아니 엘리베이터 올리더니 아주 애들이 괜찮아. 이렇게 되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릴 건데 최대한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게 그려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 1, 2, 3, 4, 5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져. 그러면 저 분홍색 중에서 내가 제대로 그렸다면 제일 낮은 점과 제일 높은 점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제일 낮은 점이 어디야? 제일 낮은 점이 어디야? 내가 이렇게 구했어. 여기가 A점, B점, C점이라 하자. 무슨 점이 제일 낮아? B가 제일 낮아. 그치? 누가 제일 높아? C가 제일 높아.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야? A야, B야, C야? C의 Y좌표가 최대야. C의 X좌표는 얼마인데요? 5.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이게 Y는 X제곱에 마사 X 더하기 K니까 여기에다가 5,7 대입하면 5,7을 대입하면 누구의 값을 구할 수 있어? K의 값을 구할 수 있어. 그죠? K값 얼마? K값 얼마?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야? 2야? 2 5, 20. 맞아? 2야? 2래. 그러면 K가 2야. 그럼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는 어디에 있어? B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Y는 X제곱 마이X가 아니라 마이너스 4X 플러스 2야. 이거 스탠다드 브라더로 바꿔야지. 바꾸면 어떻게 돼? Y는 X 마이의 제곱의 마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최소의 값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오늘의 숙제는 204쪽까지가 숙제인데 잠깐만 있어봐요. 204쪽까지가 숙제인데 진도교재 말고 워크북 조금만 내줄게. 워크북 좀 보여줘. 우리가 아니야. 워크북이 117번까지 했거든? 그치? 그러면 한 40문제만. 105. 알겠어. 그러면 딱 150번까지만. 아니, 145번까지만. 워크북은 145번까지. 워크북은 선생님이 잠깐 워크북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왜? 여기서 118번 봐. 수업 시간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치? 꼭 카톡으로 나에게 질문을 해주었으면 좋겠어. 될까요? 근데